여성연합회 총무를 맡고 있는 김수옥 키레나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정기 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의실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합니다. 둘째, 건물 안 어느 곳에서도 음식물 섭취는 불가합니다. 다만 물을 마실 때에는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마신 후 바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셋째, 나누어 드린 간식을 드실 때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건물 외부로 나가셔서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화장실에 가시기 위해 자리에서 이동하실 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정기 교육을 실시 중이오니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작하기 전에요. 기도, 저녁 기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좀 유선 마이크를 쓰면 좀 불편하긴 한데 이 잡음이 심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틀고요.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은 종말 하면 굉장히 무서워 보이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다 종말을 맞이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이죠. 개인의 한 죽음.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죽기 마련이에요. 모든 생명들은 났으면 소멸되어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죠. 그런데 우리가 살 만큼 살다 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은요, 또한 동시에 좀 두려워하는 것이 급작스럽게나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들, 사고, 갑자기 누구나 질병은 걸릴 수 있는데 원치 않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질병 때문에 원치 않게 고통스럽게 살다 가는 이런 경우들은 좋아하시는 분은 없죠.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졌거나 혹은 어떤 정신적인 어떤 단계가 조금 높으신 분들 중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도 잘 수용하면서 승화시키는 분들이 계시지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런데 한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인류 전체, 이 지구 생태계라는 곳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원치 않는 종말을 맞이할 거다.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생태계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들, 무엇보다도 인류가 그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실제로는 크게 와닿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공감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우울하고 슬프다고 그래요, 요즘이. 좀 안타까운 측면들이 여러 가지로 참 많은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왜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좀 적지 않은 시간처럼 보이지만 또한 동시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잠깐 나누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끝에 계신 분들은 화면 보이세요? 화면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우선은 제목을요, 생태계 위기의 해법, 지금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위기를 바꿀 수 있느냐 하면 생명 중심의 사회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거. 현재까지의 이 삶의 방식이 생명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 소비 중심의 삶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계속 지적하고 일깨워 주시는 것이 2015년에 발표되었던 우리 가톨릭교회 역사상 최초의 환경 문제를 다룬 사회교리 회칙이었던 참미바소서라고 하는 라우라토시라고 알려져 있는 이 회칙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과 여러 교회의 가르침들, 회칙들에 근거해 가지고요, 우리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눌까 싶습니다. 참고로 얘기를 하면 4시까지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제가 옛날에 우스갯소리가 진짜로 벌어졌던 일인데 수녀님들 모임에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굉장히 오래전에. 그런데 그때 10년 전에 그랬었는데요. 한 300분 정도 모였었는데 수녀님들이 3시간의 강의 시간이었는데 얼만큼 하면 되냐 그랬더니 하고 싶은 만큼 하고 더 많이 해도 된대요. 중간에 하다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안 쉬어도 되냐 그랬더니 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수녀님들이 그날 하늘나라 가실 뻔하셨어요. 3시간을 넘게 했더니 저도 죽겠고 수녀님들도 다들 지옥에 던져져 있는 영혼들처럼 굉장히 피폐한 상태로 이렇게 오늘도 그럴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제가 원래 계획은 전달을 받았는데 1시간 반, 1시간 20분 이렇게 2번에 걸쳐 강의하는 거는 요즘 제가 나이가 먹어서 요즘 허리가 시원찮아요. 그래서 오래 서 있으면 힘드니까 50분, 50분, 40분 이렇게 좀 나눠서 할까 싶어요. 예.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중간중간 쉬고 뭐 이러려고 합니다. 한 10분 정도씩 2번 쉬려고 그래요. 일단은 과외로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우선은 지금 보시는 게 우리 지구과학 시간은 아닌데 이게 태양계래요. 상상도예요. 커다란 붉은 태양, 이렇게 뜨거운 태양이 있고요. 그 앞에 태양계에 제일 조그만 수성이라고 하는 그런 행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너스라고도 불리는 금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있어요. 생각보다 태양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굉장히 실제 거리는 먼데, 그리고 나서 조그만 붉은 빛깔의 화성, 요즘 생명이 있다 없다, 있을 것 같다, 혹은 옛날에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는 그런 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성, 토성, 해왕성, 명왕성 뭐 이런 식으로 태양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다른 데 가본 적은 없으시죠? 그런데 다들 가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가본 적은 없지만 전 세계 누구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적어도 여러 탐사 활동을 통해 가지고 현재 알려진 바로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들이 살 수 있는 행성이 바로 지구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지구에만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었는지, 생성되고 유지가 될 수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가 뭘 바꿔야 되는지를 생각할 여지가 생깁니다. 우선은 금성, 이쁘죠? 샛별이라고도 불리는 이 금성을 보면, 그리고 또 그 지구보다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화성, 그러니까 금성, 지구, 화성이 크기는 조금씩 차이가 날지라도요, 소위 말하면 우주가 생성되고 태양계가 생성됐던 그 시점에 최초에는 거의 같은 조건으로 시작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지구가 아주 처음 생성됐을 때부터 생명들이 있고 공기가 있고 적당한 생태계가 이루어진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니라 원래 시작은 비슷한 환경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 이유들을 좀 살펴볼게요.
우선은 지구는 지름이 12,7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금성이요, 12,100km 정도, 600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금성하고 지구는 거의 크기가 비슷해요. 약간 커요. 그러니까 지구가 질량을 딱 놓고 오면 지구가 10이다. 그는 금성이 한 8 정도 되는, 이 정도 0.8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화성은요, 크기도 좀 작을 뿐더러요, 질량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구의 한 10분의 1 정도 크기. 그러니까 외부 크기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져오면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량은 10분의 1 정도고요. 지름은 반 정도 됩니다. 6,000km 정도. 그 정도, 이 외형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구의 기압이 1기압이라고 본다면 이게 정상,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압이 그렇다면 금성은 90기압입니다. 지구의 90배예요. 압력이 그만큼 더 무겁다는 소리예요. 이게. 가면 이게 짜부될 정도로 훅 눌릴 정도로 공기가 무겁다는 소리입니다. 화성은 어떤가 보세요. 화성은요 0.063 기압입니다. 지구의 170분의 1이에요. 이 소리는요, 여러분들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영화 슈퍼맨, 그 다음에 슈퍼히어로들,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런 슈퍼히어로가 여러분들이 화성 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날아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기회가 닿으시면 적금 벗다가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요즘 탄소 얘기를 많이 하죠. 이산화탄소. 이 탄소가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주고, 그래서 현재 기후위기라는 기후 변화를 넘어서서 위기 상황으로 몰고 있는데, 이게 탄소 배출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생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탄소가 대기 중에 있는 것보다는요, 땅 속에 있는 것이 더 많다고 합니다. 땅 속하고 물 속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대기에 있는 탄소량보다 훨씬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금성은요, 지구와 비슷한 양의 대기 중에 있는데요. 대기 중에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요, 구름이 껴 있어요. 상시 구름이 껴 있다고 합니다. 금성은 황산구름이 껴 있답니다. 이 황산구름 때문에요, 태양열이 지표면에 별로 영향을 많이 주질 않는데요. 지구보다 훨씬 태양열의 영향을 덜 받는, 태양에 더 가까움에서도 불구하고 짙은 황산구름층 때문에 태양이 뜨겁지 않은, 그런데 당황스럽게도요, 지구의 평균 기온은 15도예요. 원래 150년 전에는요 14도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15도입니다. 1도 오른 것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평균 기온. 그러니까 북극, 남극, 적도, 그 다음에 지금 북반구, 남반구 다 합쳐서 평균 기온이 15도라는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금성은 평균 기온이 어느 정도냐면요 470도예요. 태양열이 잘 영향을 덜 주는데도 왜 470도냐면요, 황산구름 때문에 그 안에 탄소가 우주로 흩어지지가 않아가지고요, 굉장히 밀도가 높은 겁니다. 대기 중에 밀도가.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면 온실 효과가 굉장히 엄청나서 온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470도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닭도 튀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무슨 튀김 요리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생명이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화성은요, 영하 140도에서 영상 20도가 왔다 갔다 하는, 평균으로 따지면 영하 80도래요. 화성은요, 기후변화가 있대요. 이 회전도 있고, 그래서
지구랑 비슷하다고 그래서 생명이 이주할 수 있는 곳으로 화성을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태양풍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엄청난 이 소위 말하면 오존층과 우리가 이건 대륙권층 안에 있는 공기를 보호하는 눈으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막인데 지구는 그런 막처럼 둘러싸이는 층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대기가 흩어지지 않고 머뭅니다. 여러 가지로 산소도 빠져나가고 탄소도 우주적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있긴 있지만 상당수의 양은 생태계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남아있는데 화성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생겨도 다 저 태양풍이란 것이 날려버리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새 행성을 비교해 보면요, 바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탄소가 어떤 식으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태동이 됐거나 그렇지 못했거나 하는 이렇게 판가름이 났다는 소리입니다. 흔히들 그래요. 지구를 보고요, 우연히 태양과 적당한 거리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금성처럼 가깝지도 않고 화성처럼 더 멀지도 않은. 이게 원래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과학자들의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수증기 상태의 물이 생성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선가부터 아주 먼 다른 외계로부터 화성 크기의 행성이 날라와 가지고요, 수십억 년 전에 지구랑 충돌을 합니다. 우리 영화 속에 소행성이랑 지구가 충돌하면 뭐 지구종말 얘기하는 이런 얘기처럼 아직도 생명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던, 그리고 그 삶지 않은 계란, 날달걀 이렇게 돌려보셨나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쑥 돌려보면 엄청 비틀거리면서 돌아요. 원래 지구가 그렇게 자전을 했답니다. 돌긴 도는데, 자전하는 건 아시죠? 하루 24시간이거든, 한 바퀴. 방관낫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도는데, 그렇게 흔들거리면서 돌았대요. 그러니까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했었죠. 그러던 차에 멀리서 행성이 하나 날라와서 화성만한 게 날라와가지고 지구랑 부딪혀고요. 큰 덩어리는 어디로 사라져버리고요. 흘러서 딴 데로 또 사라져버렸어요. 태양계를 넘어서 딴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쪼가리가 남았어요. 쪼가리가 남아가지고요, 지구의 인력을 벗어난 지부터 빙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게 달이에요. 이게 혼자서 뭐 미끄럽고 땅이 얼음판 같은 데 걸을 때 누가 옆에서 같이 잡아주면 약간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부터 달이 지구의 인력 때문에 벗어나지 않고 멈춰서 주변을 돌기 시작하면서부터요, 달의 중력 때문에 지구가 자전하는 그 자전축이 안정화됐답니다. 흔들흔들 안 하고 반듯하게 돌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생명들이 싹틀 수 있는, 대기가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펑 터졌더니 그 거대한 먹구름, 먼지구름이 형성이 됩니다. 열이 빠져나가지 않고 딱 머물러져요. 그랬더니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수증기가 생깁니다. 그 수증기가 비가 되어 응결돼서 비가 돼서 내려가지고요, 최초의 바다가 생깁니다. 지구의 최초의 바다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바다가 생겼더니 바다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또 흡수하게 됩니다.
지구가 원래는 뜨거웠던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바다가 온도를 식혀주니까 또 대기 중에 수증기가 생겨요. 무리가 온도 차이가 나면 유리창에 결로가 생기는 것처럼 이슬이 저기 물이 맺히는 것처럼 그래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뭉치니까 비가 되어서 다시 또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바다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바다가 더 커지니까 대륙을, 지구를 더 식힐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런 것들이 수억 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게요, 지구는요, 다른 행성들과 다르게 이 판구조, 지각 변동이 심한 그런 행성입니다. 다른 행성들은 거의 그 지각 변동이 거의 없다시피 한가 봐요. 여러분들 지진 나는 세상이 좋으시겠어요? 지진 없는 세상이 좋으시겠어요? 그런데요, 지진이 안 나면 대기 중에 공기가 없어진답니다. 지진이 난다는 건요, 아직 지구가 살아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는 증거래요. 생명력이 있다는 증거랍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나 우리나라도 약간 좀 지금은 거대한 강진이 났던 적이 굉장히 수백 년 전이어가지고 그런 위기의식들이 좀 덜한데 난다 싶으면 굉장히 두렵죠. 그런데 지진이 안 나는 지구라는 것은 생명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라는 그런 걸 의미한대요. 신기하죠. 그런데 웃기게요. 지구의 판이 움직이면서 틈새에서요, 이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유출되는데 이것이 이산화탄소랑 결합을 합니다. 탄산칼슘, 탄산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됐다는 소리예요. 이런 활동들 때문에 점점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자꾸 줄어들었던 소리예요. 이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바닷물 속에 신기한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남색 세균이라는 것이 생겨요. 시아노박테리아라고 불리는. 요즘 얘기하는 우리 더운 여름철에 강에 생기는, 강이 잘 안 흐르면 생기는 녹조류 있죠? 근데 이 녹조류가 전 세계 물이 있는 곳이라면 다 있는 존재예요. 양의 문제가 생태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일 뿐이지. 그런데 이게요, 최초의 식물이에요. 지구상 최초의 식물. 가장 하등한. 그런데 왜 의미가 있냐면요, 광합성을 합니다. 햇빛을 받고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기 시작합니다. 아주 조그만 독성을 가지고 있는 하등한 식물이 바다의 최초로, 그리고 지구 곳곳에 그 물속에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저것이 등장한 다음에 기하급수적으로 산소가 늘어나고요, 대기 중에.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수십억 년의 과정을 거치면서요, 그래서 이게 시아노박테리아의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그래가지고 비로소 5억 8천만 년 전쯤에 지구상의 생명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됩니다. 공룡이 있던 그런 시절이었겠죠, 저 때는. 지구의 역사는요, 그런 거예요. 어떤 역사냐면 수십억 년 동안에 탄소를 좀씩 주려고요, 산소를 계속 좀씩 늘려가서 지금 현재의 상태를 만들었던 역사가 지구의 역사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그동안은 인간이 땔감도 떼고 불도 피우고 이러면서 살아온 역사 안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오긴 했었지만은요, 충분히
자연계가 탄소를 흡수해내고 산소를 뿜어내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 안에 머물러 왔었는데 200년 사이에 아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1950년 이후로 70년 동안에 더 이상 수억 년 동안에 만들어왔던 그 환경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그렇게 이르게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 종말 이야기인데 지구는 앞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우주에 머물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직 생명이 달려면 멀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요. 100년 내에 존재하느냐 혹은 멸종하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생존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20% 내외 정도가 아주 처참한 방식으로 생존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그래요. 현재의 지구 생태계가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것들은 우주 안에 신비한 일들이 아주 우연히 자꾸 겹쳐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의 지구가. 그런데 그런 게 있잖아요. 어쩌다가 예상치 못한 일, 이런 것이 생기면 우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우연이라는 것이 내 삶에 영향을 안 주면 그냥 우연인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아주 결정적인 변화를 줄 만큼의 영향을 주고 있다면, 줬던 어떤 계기였다면 그건 우연이 아닌 거죠. 꼭 필요했던 필연인 거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수억 년에 걸쳐서 꼭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졌다면 이거는 필연을 넘어서서 어떤 섭리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에는 하느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건 고대인들의 그 문화와 가치관의 지식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표현해 놓은 것 뿐이지만, 정말로 적당한 에너지가 그 순간에, 그리고 적당한 행성 간의 어떤 유기적인 어떤 질서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만큼, 또 꼭 필요한 만큼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섭리가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수십억 년에 걸쳐서 우주가 생산된 137억 년 이야기를 140억 년 이렇게 하여간 130억 년 전후한 엄청난 그 시간 동안 하느님이 놀라운 섭리로 만들어 오신 그 우주, 그 안에서도 생명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생태계가 불과 200년 안살은 인류 몇 세대에 의해서 확 바뀌고 있다. 파멸에 이르고 있다. 이런 것은 엄청난 죄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가 이쁘죠, 푸른.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하면 아무나 뭐 하는 거, 개나 소나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요, 옛날에는 갈릴레아 호수를 예수님이 걸어서 쳤잖아요. 풍랑이 치고 있는데. 그런데 요즘은 북극 지방, 그린란드 이런 데 가면은요, 개들이 물 위를 걷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건 잘 아시죠? 뭐냐면요, 재작년 사진이에요. 급속도로 갑자기 빠른 속도로 빙하가 녹으니까요, 썰매개들이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발목에 잠기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지구온난화,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 공동의 집 지구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교황님께서 회식을 통해서 물어보고 계세요. 과거 1만 년 동안에 많이들 사용하는 그래프인데요. 1000년 동안 지구 온도가요, 4도 올랐어요. 11도에서 15도까지. 4도 올랐는데, 100년 동안 얼마나 올랐냐면요. 100년 동안 1도로 오릅니다. 1도.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1도가 올라요. 더 기가 막힌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과학자들이 내는 그래프인데 이산화탄소 농도를 잰 그래프예요. 42만 년 동안 탄소 농도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합니다. 그러는데 한 번도 42만 년 동안에 300ppm을 넘어선 적이 없어요. 탄소 농도가 좀 내려가면 좀 추워져서 빙하기가 오고요. 좀 올라가면 간빙기 이렇게 해빙이 돼가지고 좀 적당히 살만한 이런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1950년 내에 300ppm을 넘어서요. 1950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있었는데 아마 영향을 줬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전 지구가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1950년이 어떤 시기였냐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요. 미국과 유럽이 한참 재건 사업을 하던 때예요. 집을 새로 짓고 도시를 재건하고 공장을 건설해서 발전소를 짓고 하는 이런 때, 이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연료가 석탄하고 석유예요. 특히나 석탄. 그래서 런던 스모그 사태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엄청나게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요, 400ppm을 넘어섰어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요, 수십만 년 동안에 있었던, 소위 말하면 인류라고 하는 생명이 지상에 출현한 이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창조한 이후, 바로 이전 세대가요,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르고 살았다는 소리예요. 정말 그 어떤 세대보다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영향을. 그런데 그들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밖에 생각을 못했던 세대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 세대입니다. 뜨거워지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제가요, 2월 초에 전에 있던 분당 신학생,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신학생 인사차 잠깐 왔어요. 제가 추천서를 써줬던 녀석이. 근데 그 친구 와서 밥을 같이 먹고, 야, 차 한잔 하러 가자 그러면서 제가 카페를 갔어요. 그랬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더라고요. 2월 초인데. 그래서 제가, 야, 안 춥냐? 그랬더니, 신부님, 얼주가 모르세요? 얼주가.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그러니까 아직 더우니까 시원한 걸 찾죠. 여름에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날이 뜨거워지면 차가운 걸 찾게 되잖아요. 아주 시원한 물이
필요할 때가 뜨거워지면 물에 대한 필요가 더 많이 늘어나는데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물은 점점 더 없어지고 있는, 물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물, 인간이 생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회칙에서 그러세요. 30항에서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조국권은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인권입니다. 그러면서 물을 마실 수 없는 가난하다 이럽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산업이 발달되고 이게 지구온난화 이산화탄소 문제는 산업화의 문제인데 산업화의 조육형에 의해서 성공을 해서 부유하게 사는 나라들은 북반구의 선진국들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입니다. OECD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기후가 급격하게 변해서 고통 나오고 있는 나라들은요. 아프리카나 서아시아, 그 다음에 그 극지방 근처에 있는 그 남태평양의 이런 나라들은요. 공장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는 방식도 그렇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기후위기의 가장 심각한 피해자들이에요. 심지어는요, 빙하가 녹고 강이 메말라 가면서요, 그러면서 농사를 짓기 어렵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물난리 치고 있는 물이 부족해서 고통 속에, 갈증 속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하세요? 소위 말하면 가해자들은 여전히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피해자들은요, 원인도 모른 채 죽어가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이것을 부채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히말라야의 빙하 쓰나미라는 곳이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의 임자우스라는 곳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멋있죠? 그런데 이게 재앙덩어리예요. 원래는요, 저기 수천 메타 위에 저 높은 산 중턱에 저런 호수가 있지 않았었어요. 조그만 웅덩이였대요. 웅덩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작았대요.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자꾸 빙하가 녹아서 그 웅덩이가 확장되더니 이제는 직접 수큐에 이르는 엄청난 호수가 됐어요. 산 높은 곳에.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런 게 저 임자호수뿐만 아니라요. 곳곳에 저런 것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 곳곳에. 몇 개나 생겼을까요? 저런 호수가 2만 개나 넘게 있답니다. 뚝도 없어요. 제방도 없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변화 때문에 툭 터져서 흘러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얘를 한번 눌러줘 보실래요? 세계 최고봉 히말라야. 눈부실 정도의 새하얀 만년설. 그 아래는 에메랄드빛 빙하 호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냥 뭐 소리는 잘 안 들리셔도 어떤 내용인지를 보시면 알 거예요. 하늘 가장 가까운 곳에 펼쳐진 천상의 굉장히 호수. 이뻐 보이죠. 그 빛깔은 마치 영롱한 보석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히말라야의 아름다움은 언제 공포로 바뀔지 모릅니다.
만년설 빙하가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게 안전하다는 게 장관일 텐데 저것 때문에 물이 넘쳐서 아래로 쏟아져 내린다 그러면 높이 솟은 물기둥은 엄청난 속도로 이게 인간에게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몰려 내려오는 거죠. 신비한 아름다움 빙하는 삽시간의 저렇게 도시를 쏟아져 집어삼키고 내려오는 거예요. 맙니다. 홍수가 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그 계곡 골짜기는 막 완전 막 초토화되는 거죠. 뭐 초토화. त्यही त उता लोड्छ यता डुङ्गाले चाहिँ यो सर्वसरी यो खोला उत्ता जान्छ यता आउँछ है अनि माटोहरू एकदम धुलो 내려오면서 산 중턱에 있는 돌, 지금 모래 이런 것까지 다 히말라야의 같이 빙하 쓸어 호수는 내려와서 언제 밑에 있는 터질지 마을 모르는 도시를 덮어버리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히말라야 빙하 쓰나미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눈에 나올 거칠한 지도를 좀 뜻의 유심히 히말라야는 봐보세요.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해 8,000m가 넘는 고봉을 14개나 보유한 세계의 지붕입니다. 남극, 북극에 이어 제3의 극으로 불리는 히말라야는 지구상에서 빙하가 가장 집중적으로 형성된 곳입니다. 네팔은 물론 중국, 파키스탄, 인도, 부탄 등지를 품고 있는 히말라야는 히말라야에서 이거는 이 인더스강, 빙하가 겐지스강, 봄에 메콩강, 녹아가지고 양쯔강, 어, 황하의 인도 발원지이자 인더스강, 세계 인구 뭐 겐지스나 40%의 뭐 식수원입니다. 메콩, 양쯔강 히말라야 전체 황하 뭐 면적의 이런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리고 나라 북쪽에 네팔은 저기 인구의 우즈벡 뭐 이런 80%가 주변 힌두교를 국가들. 믿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식수원이 히말라야산이에요. 근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빙하 쓰나미는 히말라야산 인근 지역 아래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한테는 재앙 덩어리인데요. 그 나라 사람들한테만 재앙 덩어리가 아니에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전 세계 30억 명이에요. 빙하가 녹아서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소리는요, 30억 명이 앞으로 이번 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소리예요. 현재도요, 우리가 70억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인류가 현재 지구상에. 근데 11억 명 정도가 제대로 된 식수를 못 먹고 있대요. 26억 명이요. 3분의 1이 좀 넘는 사람들은 깨끗한 화장실을, 위생적인 화장실을 쓰지 못하고 있는, 비위생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소리예요. 물을 마음껏 쓸 수가 없어서. 보통 하루에 20리터 정도를 써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몇 리터 쓰실까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한국 사람들은 평균 24리터 정도를 쓴대요.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선진국 평균보다도 훨씬 많이 써요. 예, 풍부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물 아까운 줄 모르고 썼죠. 물 쓰듯이 쓴다 이러잖아요. 예. 그런데 43개, 43개, 7억 명, 빈곤국의 7억 명은 하루에 1700씩 정도밖에 못 쓴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물을 굉장히 적게 쓰고 있고 누구는 물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물을 적게 쓰는 나라는 원해서 그렇게 적게 쓴 게 아니라 점점 기후가 변해서 물이 없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런 기후 위기를 초래한 주범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선진국, OECD 국가들, 산업화된 나라, 이 나라들은 별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다는 소리죠. 여전히.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대륙권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 탄소가 온실처럼 열을 가둬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태양열이 100이 들어오면요. 100이 바깥으로 나가야 된대요. 그러면 추워 죽겠 것처럼 보이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태양열은 1년 365일 24시간 계속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으면 뜨거워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섭리고 생명들이 살아가는 이치인데 그런데 점점 탄소가 이 열을 막고 있다는 소리예요.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요. 반면에 열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성층권은 이렇게 더 차가워졌다고 합니다. 87년대는 지구 표면 온도가요. 적당한 정도에 30년 전에는 그냥 딱 살기 좋은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는. 지금은 아주 뜨거워지고 있다고 그래요. 30년 전에는요. 북극빙하가 북미 대륙만 했었어요. 굉장히 컸죠. 근데 지금은 반토막 났다고 그럽니다. 반으로 확 줄었대요. 그리고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곳곳에서 엄청난 이상 기후 현상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느 날 엄청 뜨거웠다가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또 어떤 겨울은 또 이게 겨울인가 싶을 정도로 제가 환경운동 한답시고 내복을 사놨는데 예? 그런데 작년 겨울에는 내복을 못 입었어요. 별로 안 춥더라고요. 워낙 추위도 많이 타긴 타지만 이 정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몇 해 전인가는 엄청 추워가지고 어디 나갈 때요. 내복 2개 껴입고 나간 적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올해 제가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 집회가 여기저기서 예고가 돼가지고요. 농성장도 좀 다녀볼 생각으로 방 하나까지 샀는데 신고 다닐 새가 없었어요. 이번에. 그런데요. 미국 중부의 시카고라는 도시는요. 거기는 작년, 요번 지난 겨울, 그 다음에 작년 겨울 어땠었는지 아세요? 영하 48도까지 떨어졌어요. 영하 48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영하 48도면요. 이게 시베리아가 한참 추울 때, 그럴 때의 기온이에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힘겨운 시간들을 겨울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온난화 이거 다 거짓말이다. 얼마나 춥냐 겨울에. 이런 소리, 이상한 소리까지 하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원래 감당했었던 정도의 수준을 한참 넘어서는 더위 혹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추위 이런 급격한 변화들은요. 바로 다 지구온난화로 위한 급격한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통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요.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특정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죠. 심지어는 남태평양에는 키리바시나 몰디브 같은 섬나라들은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가라앉는다기보다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물에 잠기고 있어요. 아주 청정 지역에서 별다른 오염 물질도 배출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선진국들의 생활 방식 때문에 땅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작년에 태풍이 많이 왔었죠. 어쩔 땐 많이 오고 어쩔 땐 적게 오고 그러는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기압이나 여러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어떤 대기의 흐름에 따라서 태풍이 길을 제대로 한반도 쪽으로 틀면 우리한테 많이 오는 거고
고기압, 뭐 고기압, 저기압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것이 한반도를 비켜나서 형성이 되면 그러면 한반도가 아닌 곳으로 지나가고 뭐 이러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과거보다도 강력한 태풍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런 변화들 때문에 우리는 이상한 것들을 경험해요.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무서운 일들을. 그래서 굉장한 두려움으로 어떤 상황들이 닥치곤 합니다. 그 얘기는 10분 쉬었다 얘기하도록 할게요.